040. 규모가 커지면서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하는 사장의 태도. 1인 회사부터 수십 명, 수백 명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되는 과정에서 단계별, 상황별로 반드시 변해야 하는 것이 있고 반대로 반드시 변함없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10인 이하의 작은 기업을 다룰 때와 50인 혹은 100인 이상의 기업을 다룰 때는 엄연히 다르다. 작은 기업의 사장 때 하던 방식이 기업이 커지면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 많다. 부지런함은 작은 기업의 사장에게는 최고의 덕목이다. 초기에 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부지런함과 성실함만한 도구가 없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면 사장의 이런 덕목은 해가 될 수 있다. 모든 일에 참여하고 모든 일을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을 자신이 리드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기업은 무너지고 만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사장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장들은 성실을 선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기업이 망한다고 생각하거나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수치를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부지런함의 최종 목적은 게으르기 위한 것이다. 인간은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부지런함을 통해 게으름을 확보한 후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 기업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구간이 생긴다. 판단과 방향성과 안목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시기가 생긴다. 그런데 이때도 사장이 부지런하면 몸을 움직이느라 마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훌륭한 경영자는 하루의 휴식과 주말과 휴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음은 친구, 가족, 연인은 물론이고 직장 동료 또는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 구성 요소다.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면 상호 존중이 더 커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동기와 요구사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조화롭고 협력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된다. 직원을 믿어주면 더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신뢰하면 개인과 직업 생활에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수로부터 배울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것은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돌발적인 문제들에 훨씬 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 않는 직원을 영웅으로 만들어 기업의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이끈다. 하지만 기업이 크고 나면 사업 초기의 이런 믿음은 대형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커진 회사는 믿음을 주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일어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그 방향성을 바꿔나가야 한다.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고가 날 여지를 남기지 않는 태도다. 규모가 커진 회사의 직원들은 소규모 상태와 다르게
그들의 작은 결정 하나가 회사에 엄청난 이익과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업 초기 때와 달리 구조적 유혹이나 권위가 주는 권력에 노출된다. 믿음이나 신뢰가 이들을 지켜주기에는 너무 큰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회사의 사장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내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인내는 고결한 품성 중 하나다. 인내는 장애물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한 개인이 도전에 직면해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될 주요 특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런 인내조차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우유부단한 태도로 사업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인내가 있다. 작은 기업의 사장은 누구에게나 약자다. 심지어 직원들 앞에서도 약자일 수 있다. 그때는 참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인내심 많은 사장이 매우 유리할 수 있다. 밥이 익기 전에 뚜껑을 여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면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다. 인내할 시간조차 없어진다. 큰 의미나 큰 결정에서의 인내는 여전히 유용하지만 더 이상 인내하고 참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회사는 정지되고 만다. 오히려 인내하기보다 화를 내기도 하고 지시를 강제할 때도 있고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일정 시간 이내에 반드시 결정할 일도 많아진다. 이때가 오면 인내보다는 자신감을 필요로 한다. 인내해서 생기는 혜택보다 결정을 미뤄서 생기는 피해가 더 커지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내보다는 사후 책임지고 만회하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 사장의 고집은 선이다. 이것은 사업가로서 반드시 필요한 특징 중 하나다. 사업가가 고집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뜻과 같다. 사업가는 절대로 귀가 얇으면 안 된다. 자신의 철학과 고집을 통해 시장의 한쪽 귀퉁이를 찾아야 한다. 완고한 사람은 목표를 고수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성공과 목표 달성으로 이어진다. 고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아이디어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고 누구에게 이용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런 고집은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초기 창업자의 이런 고집은 선이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면 이런 완고함은 완벽히 독이 된다. 몇몇 직원들을 강하게 리드하며 일할 때는 문제가 없어도 여러 사람의 협력을 위해 타협과 조정을 반복하는 대규모 조직에서의 고집은 다른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친다. 이런 태도는 구성원들에게 나쁜 메시지를 주며 조직이 함께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리더의 고집은 구성원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거나 리더를 필요로 할 때 접근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국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능력 많고 현명할 수는 있지만 다수의 능력보다 항상 우위일 수 없고 다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고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점이 왔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완고한 사람이 되면 아무리 사장이라도 결국 혼자 남게 되고 측근들이 모두 떠나게 된다. 그러나 회사가 작든 크든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들은 다음과 같다. 이런 가치들을 4개 정도만 골라봤다. 이것들은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언제나 불변의 가치를 발휘한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사업을 시작한 것부터 감사해야 한다. 내가 나 스스로 무엇을 인생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내 주체적 삶을 시작할 기회를 가진 것은 감사해야 한다. 작은 기업이라도 갖고 있어서 내 삶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사업이 커졌으면 내게 주어진 이 행운에 감사해야 한다. 평범하고 부족한 한 인간이 남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고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산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증과 스트레스 정도를 낮추고 더 나은 수면과 신체 건강을 준다. 또한 자기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연연하지 않아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주변에 감사를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고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가 이어진다. 이를 통해 공감 능력이 향상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것은 전반적인 삶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두 번째 가치는 정직이다. 그러나 정직이 항상 최선의 선택일까? 이런 고민은 매번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고민하게 된다. 많은 경제학자, 윤리학자, 기업 현자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우리를 설득했지만 언제나 옳다고 할 만큼 확실치는 않았다. 거짓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번 진실을 말하거나 자신의 말을 지켜야 하는 강력한 경제적 이유는 없다. 현실 세계에서 배신자에 대한 처벌은 신속하지도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직을 남용해서 끔찍한 결과를 얻었던 사례는 거의 없고 거짓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정직의 가치는 이것이 주로 도덕적인 행위라는 가치관에서 나온다. 옳고 그름에 대한 특별한 가치관이 없다면 정직은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질 것이다. 단지 사업만을 위해서라면 정직만이 언제나 옳은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삶을 나타내려 하려는 것이다.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행복하지 않게 된다. 어떠한 강력한 압력에도 정직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산 손실을 감수하는 사업가는 다른 사람들의 존중, 특히 내 측근들의 존중을 얻게 된다. 이것은 자산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이때 얻는 행복은 돈으로 측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직은 사업이 작든 크든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다. 세 번째로 뽑기는 했지만 사실 사업가에게는 첫 번째가 돼야 하는 것이 있다. 시간 약속 지키기는 사업 세계 헌법 제1조 1장 첫 줄에 넣어야 할 문구이자 가치다. 사업에서의 가장 큰 가치는 신뢰이고 이 신뢰를 증명하는 첫 도구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시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것은 나의 삶을 존중하는 일이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업무의 핵심 측면이며 직장에서 신뢰와 신뢰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시간을 잘 지키면 다른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것은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지며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평판이 좋다. 좋은 평판은 기업가의 다른 자산 가치로 이것을 토대로 신용 자산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진다. 시간 약속 지키기는 사업의 시작부터 사업을 끝내는 날까지 항상 지켜야 할 가치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하나는 내일 둘의 가치가 있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는 찾을 수 없다. 시간은 돈이다. 당신은 삶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이 삶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체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든 시간 약속을 자신의 결혼식 약속처럼 무겁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태도를 평생 유지하라. 그러면 당신은 위대한 사업가가 돼 있을 것이다.